예금자 보호제도는 시험 대비로는 간단합니다. 시험 대비로는 여러 상품을 나열해두고 보호되는 게 뭐고 비보호가 뭐냐 이걸 구분하는 정도 대비하시면 됩니다. 잠시 뒤에 보고요. 자, 이건 이제 기본 내용이죠. 자, 보시면 예금자 보호제도는 자 먼저 시험에 나온다면 뭐 다른 시험에서 이게 잘 나와요. 부보금융기관. 부보가 뭐냐면은 보험에 붙여진 예금자 보호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뭐냐는 뜻인데 5가지입니다. 은행과 보험사와 증권사와 종금사와 상호저축은행. 참고로 증권사는 어때요? 자본시장법상 용어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5가지에 속하지 않는 금융기관들 대표적으로 신용협동기구 그리고 우체국 금융이 있죠. 그러면 신용협동기구 예를 들어서 신협이다 새마을금고 이게 들어가는데 그럼 얘네들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느냐가 아닌 거죠. 신용협동기구는 자체 기금으로 예금자 보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이 일어났다. 자체 기금으로 보호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자체 기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신용협동기구는 예금자 보호가 된다. 자체 기금으로 보시면 되고 자 우체국은 어떻습니까?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제도가 따로 필요하지 않죠. 왜? 정부가 지경하니까. 참고로 예전에 97년도 외환위기 당시에 우체국 97년도 우체국 예금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시중 금융기관이 다 망할 것 같으니까 정부가 관리하는 우체국 예금에 많이 가입한 거죠. 자, 그리고 추가 내용 보겠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보험료를 내고 유사시에 즉 지급불능 시에 예보공사에서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험의 원리가 작동이 된다. 보험의 원리가.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공적 보험의 원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보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데 예보공사의 자체 기금으로 충분치 않을 때는 예보공사 채권을 발행하거나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부분보장제도입니다. 예금자 보호 상품으로만 7천만 원을 자, 특정 금융기관에 가입을 해두고 있는데 만일에 부도가 났다. 지급불능이 됐다. 그러면 어때요? 원리금 합쳐서 5천만 원만 되죠. 그죠?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2천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을 잘못한 책임도 묻는 거죠. 그래서 부분보장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나머지 2천만 원은요. 해당 금융기관의 청산 과정에서 좀 그 자산이 많으면은 일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자산 상태를 보고 좀 받거나 아니면 못 받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예금, 부보 금융기관 5가지죠. 이렇게 제외된다 하더라도 따로 어때요? 신용협동기구는 자체 기금으로 보호가 되고 우체국 금융은 정부에서 보호가 되는 거니까 전액 보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아까 얘기한 거 자본시장법상으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기본서 문제 보겠습니다. 예금보험 가입기관에서 제외되는 거는 5가지에서 빠지는 거. 신용협동기구는 제외되죠. 제외된다고 해서 예금자 보호가 전혀 안 되는 게 아니다. 같이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금자 보호제도에서는 보호 상품이 뭐고 아닌 게 뭐냐. 요거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금융기관별로 차례대로 보도록 합시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회사, 종금사. 이것도 이제 최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암기에 도움이 되죠. 일단 은행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되겠죠. 대부분 다 되는데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게 있겠죠. 자, 그러면 예외적으로 안 되는 걸 몇 개 이해하면 되겠죠. 자, CDRP는 어떻다?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DRP는 2001년도부터 비보호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얘네들은 안전성은 높긴 하지만 매매를 주로 하는 거니까 예금자 보호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2001년도부터 보호하지 말자라고 정해둔 거예요. 자, 그리고 청약저축과 청약종합저축은 얘네는 당연히 성질상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왜 비보호일까요?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죠. 잘 보시면은 청약 부금과 예금은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뭐냐면은
청약저축이나 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공공주택에 청약할 권리가 있는 거는 그 기금 자체를 국민주택기금으로 관리해요. 국민주택기금. 이 자체가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금자 보호 제도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들어갔다고 해서 예금자 비보호가 아니라 형식상 비보호이지만 더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투자성 상품은 당연히 제외되는데 신탁에서 원금 보전 신탁, 연금이나 퇴직이 들어가면 원금 보전이 되죠. 정책적으로 예외를 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권사는 어떻습니까? 증권사는 투자하는 데잖아, 투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게 맞아요. 안 되는 게 정상이고 예외적으로 보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안 되는 거 먼저 보면은 선물 옵션 거래 예수금, 청약자 예수금, 재세금 예수금, 유통금융 대주 담보금 기본적으로 이러한 투자 활동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를 안 해주는 게 맞는데 예외적으로 예수금에 대해서는 해준다. 이 예수금이 뭐냐? 요거는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배우는데요. 투자자 예탁금 보호제도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자, 내가 그 어떤 증권사 가서 계좌를 개설했어요. 3천만 원. 그리고 여기서 이제 2천만 원 주식을 사고 1,000만 원이 현금으로 있다 치면 요거를 예수금이랍니다. 주식을 사고 남아있는 현금. 이 부분은 현재 투자에 투입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자. 이런 제도를 둔 것은 어때요?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차원이 되겠죠. 아무튼 요거를 예수금이랍니다. 예수금이라고 일반 내가 증권사 계좌를 만들었다 위탁 계좌죠. 그래서 위탁자 예수금이라고 수익자 예수금은 이제 펀드에서 돈이 남았는 거 수익자 예수금. 조건부 예수금 RP 통장에서 돈이 남아 있는 거. 아무튼 예수금은 다 자본시장 육성 차원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거죠. 예수금은 예금자 보호가 된다. 그런데 선물 옵션 거래 예수금은 왜 안 될까요? 같은 투자 중에 이제 고객의 계좌에 해당이 되는데 얘는 말입니다. 뭐 여러 차례 강조가 됩니다만은 선물 옵션은 너무 위험하니까 원본 초과 손실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파생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호를 못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신용거래, 신용거래 설정 보증금 100만 원이죠. 대주담보금, 이런 거는 다 보호가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슷하게 유통금융 대주담보금, 요거는 그 증권금융을 통해서 그 이제 돈을 빌리거나 주식을 빌렸을 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보호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되는 게 많겠죠. 일반적인 보험 계약은 되는데 예외적으로 자, 요걸 먼저 볼까요? 변액보험. 변액보험은 어떻습니까? 보험료의 대부분이 펀드에 투자가 되죠.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성 상품은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변액보험의 주계약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이제 뭐 아주 지엽적인 내용인데 특약은요. 특약은 펀드에 투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보호가 돼요. 얘는 보호가 안 되고 주계약. 자, 그리고 이제 법인과 보증과 재보험은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계약자가 법인이거든요, 주로. 법인 보험계약이나 보증보험이나 재보험은 기업 단위로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는 게 일반적인데 기업의 경우는 일반 개인이 가입하는 거는 일반 개인이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되지만 법인은 보험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자기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종금사의 CMA는 종금의 CMA는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증권사 CMA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체크해야 돼요. 종금사 CMA는 주로 예금자 보호 되는 걸 주로 편입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호저축은행은 뭐 은행과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자, 몇 개 이제 예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돼요. 자, 기본서 문제 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자, 청약자 예수금은 안 되죠. 예수금자 들어간 것 중에 투자를 하고 주식을 사고 남아있는 돈 이것이 위탁자 예수금이고 펀드는 수익자 예수금, RP는 조건부 예수금 그러나 선물 없이 예수금은 안 되고 청약자 예수금은 안 된다 보시면 돼요. 발행음 어떻습니까? 종금사가 발행하는 거 이거는 앞에서 봤죠. 음자 들어가는 거 3개. 발행음, 표지음, 기업음이 있는데 은행이 발행한 표지음 보호되고
종금사 발행하는 발행은 보호가 되고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기업보험은 보호가 안 된다. 그래서 봤습니다. 네, 원본 보존 신탁은 예외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1번이 답이 됩니다. 네, 기본서 문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참고가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다음 문제. 예금자 보호 대상인 것은 네, CDRP는 제외하자. 2001년도부터 네, 얘 아니고 표지보험은 됩니다. 보증보험 안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보호냐 비보호냐를 구분하는 문제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다. 시험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예금자 보호 대상인 것은 변액보험 주계약은 투자니까 아닌 거죠. RP는 CDRP 제외하기로 했죠. 종금사 CMA는 됩니다. 후순위 채권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이제 나중에 그 채권을 배울 때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 기본적으로 뭐 펀드, 신탁, 채권, 주식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신탁 중에서 연금이나 퇴직금을 받기 위한 신탁은 정책적으로 노후 보장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예외가 있다만 보시면 됩니다. 자, 종금사 CMA는 답이죠. 종금사 CMA는 되고 증권사 CMA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나온 예제입니다. 예금자 보호 상품으로 연결한 것은 자, 되고 안 되고 주택 청약저축과 얘는 안 되죠. 청약저축과 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별도 관리하니까 따로 필요가 없다. 네, 부금이나 청약예금은 해준다. 네, CD 안 되고 RP 안 되고 변액보험 주계약 안 되고 네, 보호로만 연결한 것은 4번이겠네요. 자, 상호부금, 신용부금, 자기신용대주담보금 네, 다 됩니다. 유통금융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증권금융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요거 이제 두 개는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상호부금은 은행 상품이고요. 신용부금은 상호저축은행 상품인데 얘네들이 이제 일정 기간 이제 적립식으로 예금을 하고 나면 대출받을 권리를 주는 대출성 상품입니다. 네, 4번이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기출예제 추가로 나오는데요. 참고로 여기 21년 6월이니까 29회 시험이 돼요. 자, 그리고 말입니다. 뭐 여러 차례 시험 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 경험상 3, 4회 주기가 제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따지면 어때요? 29회니까 32회와 33회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금자 보호 상품으로 연결한 것은 앞에서 해왔던 대로 차례대로 적용을 해보면 됩니다. CDRP는 2001년도부터 제외하기로 했다. 청약 관련 상품에서는 어때요? 예금과 부금은 되는데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종합저축은 국민주택기금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필요 없다. 자, 정기예금은 당연히 되죠. 종금사 CMA 됩니다. 증권사는 안 되고요. 예수금이 들어가는 건 어때요? 위탁자 예수금, 조건부 수익자는 되지만 선물옵션 예수금 안 되고 청약자 예수금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